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 이번 주에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번 주 이벤트는 19일하고 20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FMC 회의가 왜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현재까지 이슈는 얼마 전까지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주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수면 밑으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내려앉으면서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출이라든가 내구재 같은 지표 가지고도 주가를 받치거나 상승시키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FOMC입니다. 결국 지표에서 다시 가는 것은 금리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FOMC에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차도 지표를 언제 멈출 것인지, 축소에 멈추는 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점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올해 1회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는지, 올해에 찍히는지, 아니면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찍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갈릴 수 있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TLTRO를 통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고용이 안 좋아지고 또 실업률이 4주 만에 상승을 하고 최고치가 됐고, GDP도 역시 작년 이맘때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연준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이 올해 확실하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올해도 금리 인상 한 번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ECB까지도 양적 완화를 또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FOMC에서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지, 이것이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아마 21선 돌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돌파는 했는데 아슬아슬하죠. 후엑스팬도 요 캔들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 캔들과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면 일단 버티기 장세가 시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다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다우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이 나온다면 이번 주 목금 정도에 나와야 되니까, FOMC에서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시장은 관망 모드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를 뚫을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뚫어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종목에서는 볼 수 있어도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의 지표인 다우라든가 코스피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 않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생겼지만 월봉 완성되는 걸 봐야 되고, 이 월봉이 완성되고 그 다음 달 월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아직도 이 월봉의 모습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20에서 살짝 걸쳐놓고 돌파하는 모습 보였지만 주추세들, 월봉이나 주봉은 변함이 없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 아닐까. 물론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세인 건 사실이나, 일단 2013년도부터 추세적으로 목표치를 계산했을 때는 지금 목표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경기 부양 얘기를 잠깐 했었죠. 경기 부양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340조 정도의 규모의 기업 감세를 시행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기업 감세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수출길이 많이 막혔다는 거죠. 시진핑도 지금 굉장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자, 저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또 있죠. 다음에는 또 어떤 경기 부양을 할까? 남아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지준율, 또 하나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중국이 잘 안 합니다. 지준율 가지고 시장을 움직였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때 중국은 지준율 가지고 시장을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준율이 남아있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다음에 나올 수순이 지준율인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산업 생산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 미국과의 협상하는 중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 자꾸 딜레이되고 있죠. 트럼프도 4월도 이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 중국이 한두 달을 버티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충격은 계속해서 누적될 거고 그 누적된 충격이 결국 시장을 흔든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런 와중에도 경기 부양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은 또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월봉상으로는 3개의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양봉은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이달 말까지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양봉이 현재 상태 이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고 그것이 일단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온다면 시장이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윗꼬리가 길어질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확인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자리는 요 3개의 양봉이 올라온 자리의 절반 가격 정도 위치가 외국인들이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로서는 MSCI 비중을 중국 위주로 4배 확대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좀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중국과 또 다른 아시아 또 미국과는 별개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미국장이 어저께 실적에서 좀 엇갈렸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없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소폭 올랐죠. 아마도 시장을 이끌어가면 재료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죠. FOMC 회의에 따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저께 실적을 보면은 애플이나 아마존은 괜찮았어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 보잉 같은 종목들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실적이 엇갈려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FOMC에서 대차대표 축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번 FOMC에서 이 정도까지의 비둘기 발언은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는 상당히 상승을 유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어젯밤의 미국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차례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거는 리포트에 불과한 거고 정말 투자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양적 완화 뭐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 미국장이 올랐지만 사실 그렇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윗꼬리를 메워주는 정도가 전부였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양봉을 하나 세워주는 건 없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큰 변화는 없죠. 그대로입니다. 아랫꼬리만 길어졌을 뿐이죠. 5월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버티는 미국장의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캔들상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이달과 이달 남은 날짜와 다음 달의 방향성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만약에 갈 의지가 있다면 헤드앤숄더가 아니라면 이번 달 안에 상당히 좀 올려야 되겠죠. 최소 26,600 이상 가야지만이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헤드앤숄더 완성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중국장인데요. 중국장이 어제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죠. 제가 중국장을 보면서 양봉이 좀 커져야지 좋다. 아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중국의 3,1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실제로 경기 부양하면 이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것은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꺾였다는 것은 왜 꺾였냐 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킬 거고 GDP 성장률에도 악화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4월이 아닌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만약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지수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올릴 때 올려야 한다고 경기 부양을 좀 더 빨리 내버린다면 양보가 커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시간을 끌면서 경기 부양을 늦춘다면 결국 3개월 동안에 합의점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달의 양봉이 정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한다면 새로운 경기 부양을 통해서라도 지난달 양봉만한 거는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약 4, 5% 이상의 상승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정도 상승이 못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크지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은 지표나 경기 상황이 받쳐줘서 가는 게 아니죠. 산업생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 부양 쪽에 의해서 또 MSCI에서 중국 AUJ 편입을 확대하는 거 뭐 이러한 이슈가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 와서는 중국이 빠른 선택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만약 그 제시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요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0.75% 정도 상승을 했다가요 밀렸어요. 밀릴 이유는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데 이 무역 협상에 난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양보해야 될 것을 자꾸 뒤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약간 불투명하게 만든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한 1주, 거의 2주 정도를 중국 무역 협상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표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뭐 FOMC 기대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줬는데 어제는 중국이 이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협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양상은 띄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협상 안에 키포인트가 지적재산권,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장이 납득할 만한 걸지, 자, 그렇지 않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하향 조정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누를 수 있는 점도표의 모습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FOMC는 의원들의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이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도표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대조표 축소 이것도 언제쯤 종료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시장에서 완화적 기조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 시장은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선은 살짝 간통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전날에 윗꼬리를 메워준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양봉을 주길래 사실 제가 새벽에 깨서 봤거든요. 양봉을 주길래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밀어내더라고요. 밀어내서 결국은 전일 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시장에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5일선이 우상향을 틀었고요. 또 21선이 눕는 과정 속에서 캔들이 그 위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일선과 21선의 골드 크로스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재료가 부재한 상태란다면 결국 재료가 나올 때까지 시장 기다릴 거다. 결국 FOMC에서 얼마나 완화적 기조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양봉이 하나 큰 게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캔들과 이격을 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다시 캔들과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미국장이 만약에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면 요때 상황처럼 요때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으려고 했던 그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살아났던 후행스팬이 다시 회귀하게 되면 하락 압력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처럼 하루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 했던 것처럼 또 다우지수는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 변화 없죠. 당연히 일봉이 변화 없으니 월봉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월봉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 시장, 다우가 갔던 시장의 목표치가 2011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을 두고서 목표치를 잰 거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서 맞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헤드앤숄더가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계속 관측하는 것도 주가가 계속해서 버티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더라도 월봉이 이런 식으로 완성돼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를 좀 더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원달러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표현했냐면 1130원은 안 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원달러하고 위험자산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가가 위험자산이 뛰기 위해서는 원달러가 1110원을 깨고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원달러가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려올 듯 하더니 결국에서는 고점을 높였어요. 지금도 고점을 높이고 그 지점에서 횡보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됐다는 거고, 환율이 자꾸 이런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위험자산이 결코 랠리를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시는데요. 원달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후에 이렇게 추세선을 쫙 그어놨죠. 지난번에도 한 번, 요때도 한 번 계속 요 자리에서 추세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겼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확대해 보면 이 추세선 안짝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3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 1130원이 지지선이 돼서 다시 양봉을 세워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번째 양봉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위험자산에서 시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원달러에서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주봉상,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앞으로 이틀 더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원달러의 흐름을 보면 낮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려옵니다. 근데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외 시장이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역외 시장에서는 계속 방향을 주죠. 이런 때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은 한 5, 6원 정도 차이지만 그때는 10원 정도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을 계속 탈피하면서 추세선을 벗겨가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원달러가 시장의 방향성을 정말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주가가 위험해서 가겠다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선 제가 이걸 이제 확 넓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 선입니다. 요 선이 요 저점, 요 저점입니다. 그걸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만들어낸 저점이죠. 그러니까 요 저점이 1110원이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무너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무너진다면 위험자산 한번 시세를 주겠죠. 그렇지 않다면 위험자산에 지금 버티는 거는요. 어쩌면 시장의 움직임이 한 번에 내려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저께 미국장이요 하락을 했어요. 참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왜 웃긴 상황이냐면요. 사실 이 FOMC가 이번 주 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죠. 왜냐하면 이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리나 또 대차대조 축소 종료 이런 것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예상대로 됐어요. 대차대조표 축소를
9월 달에 종결을 한다. 그다음에 금리 올해 인상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미국이 경기 둔화되고 있는 것을 연준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리포트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라서 방향성은 바뀌겠죠. 만약에 경기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경기 부양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양봉이 큰 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도 경기 부양하고 있고 유로존도 TL 토론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방향이 나온다면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연준을 제외하고 ECB나 중국은 부양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가 아주 향후 시장의 기초를 주목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모습을 볼까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좁혔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때 좁혔기 때문에 양봉을 안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쫙 빠집니다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무슨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캔들과 이격이 다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지면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거의 8, 90% 내려올 확률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준의 성명서나 연준의 FRB 결과를 두고 새로운 리포트, 즉 긍정적인 부분, 포지티브한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은 살아나겠지만 네거티브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거의 100% 지난번에 후행스팬이 캔들하러 들어오려고 했었던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시장에 반영하는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 행보지만 바둑으로 따지면 대마를 죽일 수도 있는 한 수를 던진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까지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시간이 늦어진다 그런다면 사실 이 시장 견딜 만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나 새로운 부양책을 꺼내더라도 중국과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는 거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운그레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 투자가들이 위험 자산에서는 좀 회피 성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사채, 아마 제가 예전에 중국의 회사채가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러면서 디폴트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이요, 회사채가 디폴트가 사상 최대를 했습니다. 26조 원 정도 됐죠. 물론 중국 규모로 본다면 26조 원이 크진 않지만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결국 무역 분쟁에서 무역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대출을 해준데도 재융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회사채 부도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올라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관전 포인트를 갖는 거죠. 결국 지금 중국장 올린 것은 중국 경기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실제로 무역 분쟁이 해결됐어도 아닌 거죠. 경기는 나쁘고 지표는 나쁜데 부양책이라든가 어떤 수급적인 동향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치고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죠? 지표나 또 GDP 성장률,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방향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부 됐고요. 일시적이 아니라면 이번 달에 월봉은 정말 커야 합니다. 지난달 월봉만큼은 나와야 되고요. 그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정해주는 시발점도 역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회사채 디폴트는 정말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어제 미국장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연준이 비둘기적 행보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전날에는 연준의 발표에 별로 시큰둥하던 시장이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비둘기성 성향이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영향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마이크론이요. 어저께 9.6% 올랐어요. 9.6%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재고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치킨 게임 할 여력이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생각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자, 그 영향이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자, 비둘기적인 행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겠지만 대체적 축소를 멈춘다고 했고 또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연내 한 번 정도에 대한 얘기가 시장 일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3년 내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완화적 기조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시장의 추심을 약간 흔들었던 모습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연준이 동결만 한다 해서 시장이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양적 완화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QE4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했죠. 시장에서 서서히 내용이 흘러나올 확률이 높고요. 할 수 있는 건 돈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금리 동결이라든가 자산 축소를 멈춘다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새로운 양적 완화, 돈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자,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부재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제가 아마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봉이 나와서 음봉 두 개를 메워주든지 아니면 못 가서 음봉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양봉은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캔들을 완벽하게 메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행 스팬에서 추세선 한번 그어봤더니요. 이런 추세선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일목균형표에서도 추세를 이루다가 추세를 살짝 단기든 장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깨트리게 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 추세선 되돌리는 공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딱 이 자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올려 세웠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행스맨 목표치를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하루하루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이 특히 그런 게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이 지점에서 이틀 정도 봐야 됩니다. 이틀 했다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 제가 아무 말 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 시장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방향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밀리면 방향성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시장에 자료가 없으면 지표든 뭐 실적이든 또 아니면은 금리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투심을 자극을 얼마나 해줄지를 봐야 되겠죠. 시장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롱런할 거야 한다면 많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나온 재료들이 롱런의 재료는 아니다는 거죠. 옛날처럼 감세를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롱 포지션을 가져가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E12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미국이 오른 거는 아마 E12 영향 때문에 미국의 비둘기적 행보가 힘을 받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12에서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중단을 선언합니다. 사실 E12는요. 이때까지 금리 중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금리는 일상화돼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 하다가 나온 게 TLTRO가 나왔었죠.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중단까지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금리가 내릴 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또 E12의 골머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E12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E12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이 20이나 또 연준이나 중국이나 침체나 둔화 쪽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아래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아래쪽인 상태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료가 뭐가 될 것이냐는 거죠. 금리 중단이 시장을 살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뭔가 시장에 내놓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시비가 얼마나 더 끌어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비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나라 독일에 대해 차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닥스 차트인데요. 닥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60주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60주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월봉을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격,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이격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올라오는 것은 사실 추세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월봉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비에서 금리 중단